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제 세금이 일본에서 이제 소비세가 8에서 이제 10%로 올라갑니다.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시끄러워. 일본에서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 과거에 이제 소비세가 0에서 3으로 될 때, 3에서 5로 될 때, 5에서 8로 될 때 이제 8에서 10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정치가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 이번만 다시는 안 할게. 요것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면 일본도 어떻게 10%야. 믿을 거 없어요. 맞아. 절대로 늘 얘기하지만 기득권층이 서민 생각을 한다는 것만큼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비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뇌를 한다니까요. 어떤 세뇌냐면은 나라 재정이 안 좋고 나라가 힘드니까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금 10% 해야 됩니다. 왜? 고령화가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복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노인들 복지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분담을 합시다. 소득세를 누진으로 쳐서 고소득자 부담시키는 것보다 간접세니까 돈을 많이 쓰는 인간부터 부담을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세를 올려가지고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노인 복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이런 출산 대책에 세금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빌드업을 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왜?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여론을 선동할 때 쉬운 게 뭐냐면 해외 유명 경제학자를 많이 들고 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뉴스가 떠요. 해외 유명 경제학자, 일본 소득세 15% 이상이 적절. 이렇게 뉴스를 떠요. 아니, 해외에서 저명한 학자들은 일본의 소비세가 15% 이상은 돼야 된다는데, 그럼 이번 10%면은 야, 그럼 아직까지도 해자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다른 나라는 20%도 있어요. 유럽 그런 데 가면 뭐 있잖아. 20% 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해자네. 괜찮아. 우리 나쁘지 않아. 8에서 10%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이게 이제 여론 전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세율의 주의, 법인 세율 주의예요. 89년도에 일본 소비세가 도입이 됐거든. 89년도에. 근데 89년도에도 일본 법인세가 내려가요. 89년도랑 97년도랑 2014년도가 키워드입니다. 소비세는. 89년도에 소비세가 0에서 3으로 됐어요. 그럴 때 법인세가 내려갔어. 그리고 97년도에 소비세가 3에서 5가 됐어. 그런데 98, 99년도네. 법인세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그 다음에 2015, 16년도인데 연속적으로 법인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법인세가 예전에는 여러분, 일반 기업 법인세가 40% 넘는 데가 있었어요. 우와.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년간에 8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내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이 법인세였어요. 8천만 원 이하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이 법인세였습니다. 한때 43%였던 일본 법인세가 지금 23.4%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 오상 이 법인세가 내려가서 소비세로 떼운다는 거는 너무 비약적인 내용 아니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더 알기 쉽게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자, 일본의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재팬 재무성인데 재무성에서는 자료를 다 공표를 해요. 이걸 보면 됩니다. 이게 일본 총 세수에서 있잖아. 퍼센트예요. 이게 소비세 올리기 예전에 과거 이게 평성 2년 해가지고 점점 소비세 올라가고 있잖아. 총 세율에서 소비세의 세수가 올라가요. 33%가 된 거야. 17%에서.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법인 소득세입니다. 세 번째가 법인 소득세인데 법인 소득세는 34.3%에서 20.1%로 내려갔어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세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국민들이 있잖아. 기업들의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법인 세율을 내리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지고 세수 확충이 되면은 이 세 번째 그래프가 법인 소득 과세가 그대로 가거나 어느 정도 파이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외 기업이 일본에 진출을 하는 것보다 일본 국내에 기존에 장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우대 조치가 되는 거예요. 왜? 소비세가 그만큼 전체적인 비율에서 가중화가 되니까. 법인세가 내려가고 소득세가 올라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나라의 현실이에요. 왜 기업들에게 우대를 해줘야 되냐? 정치가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국민이지만 정치가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기업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정치가 가능합니다.
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우대를 하는 정책을 일본은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채가 많아요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일본 정부는 세금이 부채가 많고 어떻게든 국민들 위험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 예. 그럴 때는 기업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해요. 근데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재무성이 상당히 이런 자료를 공개할 때 이걸 매스컴에서 쳐주느냐. 매스컴이 이걸 쳐줄 것 같아요. 일본 매스컴이 이런 걸 잘 안 쳐줘요. 매스컴도 법인이잖아. 일본 매스컴도 법인이고 일본 언론도 법인이잖아. 이 법인은 일본의 대기업의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잖아. 그런데 이 대기업의 세율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일본 언론들이 쳐주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나와 이게.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걸 대학교라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얘기를 해요. 정보 자체는 있는데 그게 그렇죠. 없어. 크게 안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서민들이 점점 가난해. 그러니까 일본은 서민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일본 오면 일본은 길가가 깨끗해요. 와 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없네요. 야 일본은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야 일본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게 다 서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게 다 세금을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본인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희생하면서 국가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확충시키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아 맞아. 어. 예 맞아.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모든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다 부자가 같이 잘 사고 도로가 깨끗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민의 희생으로 있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와중에서 있잖아. 이 법인세 왈가왈부하는 와중에 있잖아. 소프트뱅크라는 손정희 씨 회사 있잖아요. 일본의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가 있잖아요. 왜 약간 욕을 먹냐면은 여러분 약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안 내요. 일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금융적으로 머리가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M&A를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가 순이익을 일본에서 그룹 총액을 1조 엔을 냈어요. 그런데 회계 장부상으로 이 회사는 법인세를 안 냅니다. 왜? 매수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일본 내에서도 규모가 커서 여러분들은 손정희 씨가 뭐 제일교포 출신이라서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제일교포 출신이라서 일본에서 뭐 존경 안 받는 이런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소프트뱅크가. 해외 기업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잠정 손해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여러분 보면은 우버를 샀네, 뭐 ARM을 샀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일본은 그런 식으로 세무 구조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이익을 냈잖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땡겨왔더니 사실상 자 보니까 적자네요.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겠네. 너희 회사는 회계 장부상 적자니까. 이거를 일본 기업들이 자주 하는 기업이 있고 이거를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기업들이 광고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희 회사는 법인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계속 이익이야. 매년 영업이익을 이익인데 이 회사는 법인세를 안 내.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인세를 내리면 뭐해? 법인세를 안 낼 건데 어차피. 재미죠. 일본이 원래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세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있잖아. 일본이 전체 경제인구 중에 80%가 셀러리맨이잖아요. 일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한국보다 비용 처리된 게 많거든요. 한국은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인데 비용 처리로 인정하려면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수로 할 때. 근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 80%의 아침에 지옥철 타고 러시아워랑 퇴근 시간에 지옥철 타는 셀러리맨들이 모범 납세자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가 저런 걸 하면은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잖아. 세금을 잘 내고 고용을 세금 잘 내고 고용을 많이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기업이 진짜 대한민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대한민국의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잘 하는지 알아보고 좋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와요. 외화를 많이 벌어와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전혀 상관없는 돈이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국민들에게 환원이 돼야지 좋은 기업이지. 당장 그거를 파일을 늘려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기업이 아니야. 그 기업 돈 많이 벌어요. 영업이익 좋아요. 이 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남의 이야기야. 그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잖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고용을 만들어주고 뭐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대한민국에 들어 고용을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기업보다 못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국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